아니, 저 봉사자 아줌마는 불러도 대답이 없어? 귀가 안 들리는 것이여? 말을 못하는 것이여? 거시기 참 거시기하구만. 말 한마디 없이 어떻게 봉사를 한다고 나오는 거야? 아이고, 답답해서 속 뒤집어지겠네, 카이. 저기요? 죄송합니다. 할머니 표 없으시면 못 들어가세요. 검수원의 말에 외할머니는 당황하셨습니다. 제 아가가 오늘 무대에서요. 내 손녀, 우리 아가가 오늘 노래를 부른다니깐요. 안 되십니다. 표 없이는 못 들어가세요. 혜진아, 할머니가 늦었어. 미안해. 그래도 할미가 여기까지 왔단다. 우리 아가 노래 꼭 듣고 싶었는데 다음에 들어야겠네. 사랑해, 우리 손녀. 할머니는 우리 손녀를 끝까지 응원한단다. 아이고 할머니, 아니 누님 죄송합니다. 혹시 소원이나 노래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할머니는 혜진님을 바라보며 잠시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나는 우리 아가씨 목소리가 듣고 싶어요. 다들 말을 못한다고 무시하고 이상하다고 수군거리지만 난 알아요. 저 아가씨 눈빛에 얼마나 예쁜 마음이 담겨 있는지, 얼마나 예쁜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순자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 그 한마디가 공기처럼 가볍게 흩어질 줄 알았지만 마치 무거운 돌처럼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아니, 설마? 저 봉사자 아주머니 말을 하려는 건 아니겠지? 에이, 말도 안 돼요. 10년 동안 저 아주머니가 말을 하는 걸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거시기 선택적 감구 중인가 뭔가 아니에요? 깊은 한숨을 쉰 그녀는 아주 천천히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10년 동안 아무도 듣지 못했던 그녀의 목소리가 장내에 퍼지자 모두들 충격에 빠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눈 내린 소나무 요양병원에서 7년째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문나연입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요양원의 특별한 자원봉사자 노혜진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연 씨, 저 조용한 봉사자분 오늘도 오셨네요? 매일 아침 김 과장님은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현관에 조용히 들어서는 혜진님의 모습을 보며 말이죠. 까만 생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회색 카디건을 걸친 그녀는 45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고운 인상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네, 10년째 하루도 빠짐없이 오시고 계세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혜진님은 언제나처럼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는 조용히 봉사자 명부에 사인을 하셨습니다. 펜이 종이에 스치는 소리만이 현관을 채웠죠. 처음 그분을 만났을 때가 떠오릅니다. 7년 전 제가 갓 입사했을 때였죠. 저기, 수간호사님, 저분은 왜 말씀을 안 하시나요? 선배 간호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 노혜진 씨? 말 한마디 없는 봉사자 아주머니 말씀하시는 거죠. 언어장애이신지 선택적 함구 중이신지 저희도 잘 몰라요. 3년 전 처음 봉사를 시작하셨을 때부터 저도 단 한마디도 못 들었어요. 그래도 말씀은 못 하시지만 우리 요양병원에서 제일 성실한 봉사자세요. 처음에는 저도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말 한마디 없이 어르신들을 돌볼 수 있을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리고 얼마나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이죠. 혜진 봉사자님은 말 대신 행동으로 마음을 전하셨어요. 어르신들의 손톱을 깎아드릴 때면 꼭 따뜻한 물에 불려 부드럽게 케어해드렸고, 식사 보조를 할 때면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정성을 다하셨죠. 우리 아가씨, 말은 못해도 손길은 참 따뜻해. 305호의 80세 김순자 할머니의 말씀처럼 그녀의 손길에는 말보다 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어르신들이 그녀를 이해해주진 않았죠. 아니, 저 봉사자는 불러도 대답이 없어. 귀가 안 들리는 것이여? 말을 못하는 것이여? 거시기 참 거시기하구만. 말 한마디 없이 어떻게 봉사를 한다고 나오는 거야? 아이고, 답답해 속 터지겠구먼. 이런 말들이 들려올 때면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혜진님은 묵묵히 늘 미소로 답하실 뿐이었죠.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어떤 아픔이 숨어 있는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가씨, 여기 좀 앉아봐요. 순자 할머니의 말씀에 간호사실에서 서류 작업을 하던 제가 슬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가씨라고 불린 사람은 제가 아니고 다름 아닌 혜진 봉사자님이었죠. 저는 살짝 웃음이 났습니다. 45세의 중년 여성을 아가씨라고 부르시는 할머니의 말씀이 재미있으면서도 왠지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거든요. 다른 어르신들은 혜진님을 이상한 아줌마, 말 못하는 봉사자 이렇게 부르셨는데
순자 할머니만은 늘 아가씨라고 부르셨어요. 아이고, 이쁘다 이뻐. 우리 아가씨는 참 예뻐. 저 고운 눈매랑 하얀 피부 좀 봐. 꼭 내가 젊었을 때 모습 같네. 나도 한때는 잘 나갔었지. 잘생긴 총각들이 한 트럭 2열종대로 줄을 섰었는데 말이야. 어느 날 저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할머님, 혜진 봉사자님이 45이신 건 아시죠? 그러자 순자 할머니가 깔깔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에이, 무슨 소리야. 저렇게 고운 아가씨가 어떻게 45이야. 그 거짓말 진짜야? 거짓말이지? 간호사가 농담도 잘하네. 그러고는 혜진님을 향해 외치셨죠. 아가씨, 이 간호사가 아가씨 보고 45이래.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혜진님은 그저 부드럽게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 미소는 마치 20살 꽃처녀의 수줍은 미소 같았어요. 순간 저도 헷갈렸습니다. 정말 혜진님이 45이 맞으시나? 어쩌면 나이란 건 숫자에 불과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80세 할머니의 눈에는 45세 아주머니가 20대 아가씨로 보이고 그 시선 속에서 혜진님은 정말 수줍은 아가씨가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순자 할머님은 요양병원의 터줏대감, 아니 안방마님이었습니다. 또 80세 그 연세에도 언제나 밝은 모습으로 병원의 분위기를 활기차게 만드시는 마스코트 같은 존재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순자 할머님의 노랫소리가 요양원 3층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트로트를 흥얼거리시며 복도를 활보하시는 모습이 마치 소녀 같았어요.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고는 하지만 순자 할머니만큼 활기찬 분은 없었죠. 간호사님, 우리 예쁜 아가씨 왔니? 매일 아침 출근하는 저에게 던지시는 첫 마디는 늘 혜진님을 찾는 말씀이었습니다. 혜진님이 오시면 할머니의 하루는 더욱 빛이 났어요. 둘이서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고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옛날 노래를 휴대폰으로 찾아 들려드리고 혜진님은 비록 말씀은 못하셨지만 손짓과 미소로 할머니와 소통하셨죠. 아가씨는 말을 못해도 내 마음을 제일 잘 알아. 그치?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혜진님은 수줍게 미소 지으셨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들의 특별한 우정을 이해하진 못했습니다. 야, 저기 봐. 저 할머니 또 말 못하는 봉사자랑 노닥거리는 거야? 아니, 말도 못하는 네 거시기 답답해서 쓰고서 나같이 성격이 거시기한 사람은 오히려 병이 도진다니깐. 203호 박할머니와 307호 김할머니는 늘 그렇게 수군거리셨죠. 우리 간호사들 중에서도 혜진님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원장님, 저 봉사자 좀 어떻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봉사하는 건 감사하지만 의사소통이 안 돼서 저희가 어떻게 케어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또 어르신분들도 많이 불편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김미경 간호사는 회의 때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와 혜진님은 그런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혜진님은 할머니의 머리를 매일 찬빛으로 손수 빗겨드리고 발 마사지도 해드렸죠. 특히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트로트 방송이 나올 때면 조용히 옆에서 박수를 쳐주시며 할머니의 흥을 돋우셨어요. 우리 아가씨가 최고라니깐. 그래, 영웅이 노래 틀어줘.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할머니가 평소와 다르게 혜진님을 빤히 쳐다보시더니 아이고, 누구예요? 우리 아가씨 불러줘요. 혜진 아가씨 오늘 안 나왔어요? 그날의 순자 할머니 말씀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우리 모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혜진님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말을 할 수 없는 그녀는 그저 할머니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할머니는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을 대하듯 움츠러드셨습니다. 이 손 놔. 아이고, 우리 아가씨 어디 있어? 아가씨 불러줘요. 난 딴 사람 필요 없어. 순간 저는 달려가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혜진님이 손을 들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으셨어요. 그때였어요. 천천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신 혜진님은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는 노래 동백아가씨를 틀어주셨습니다. 해에 이을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할머니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아이고, 내가 정신이 없어서. 우리 예쁜 아가씨였지. 미안해요. 내가 깜빡했네. 다행히 음악이 할머니의 기억을 되살려 주었지만 그날 이후 혜진님의 표정에는 늘 불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더 자주, 더 오래 할머니 곁을 지키시려 했고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노래들을 전부 휴대폰에 담아두셨죠. 원장님, 순자 할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회의에서 우리는 할머니의 상태를 논의했습니다. 혜진 봉사자가 있어서 다행이네요.
말은 못하셔도 저렇게 세심하게 챙기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 원장님의 말씀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 혜진님을 못마땅해 하던 미경 간호사도 그날은 말이 없었어요. 아마 할머니를 향한 혜진님의 진심을 그날 처음으로 이해하게 된 것이었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날은 요양원의 평범한 아침이었고 혜진님이 306호 김만덕 할아버지의 식사를 도와드리고 계셨죠. 평소처럼 조용히 하지만 정성스럽게 숟가락을 떠서 할아버지 입에 넣어드리는 중이었어요. 뭐야, 이거 밥이 왜 이리 차가워? 이런 걸 어떻게 먹어? 갑자기 할아버지가 소리를 지르셨고 혜진님은 당황하신 듯 했지만 말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아줌마, 내가 묻잖아. 왜 대답이 없어? 그때 미경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할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이 아줌마가 말도 없이 찬밥을 먹이잖아. 내가 물어봐도 대답도 없고 이렇게 말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봉사를 해? 미경 간호사는 혜진님을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혜진 봉사자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몇 번을 말해야 알겠어요. 어르신 식사 보조할 때는 따뜻한 음식을 확인하고 드려야 하는 거 모르세요? 말을 못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혜진님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고 주변에 있던 다른 어르신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봉사야. 원장한테 거시기 애약어서. 이거 원거시기가 거시기에서 쓰고서. 그때였습니다. 이봐들, 다들 뭐하는 짓들이야? 순자 할머니의 우렁찬 목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의 온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단호한 표정으로 앞으로 나오셨어요. 내가 아까부터 다 지켜보고 있었어. 우리 아가씨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음식 온도를 체크하고 할아버지 입맛에 맞추려 애쓰는지. 그리고는 한 숟가락을 떠서 드셨어요. 봐봐. 밥도 따뜻한데 뭐가 차갑다고 하는 거야? 이 늙은 할애비가 어디서 수작질이야? 내가 보니깐 밥 먹을 때 이 할아버지 자꾸 오른손이 아가씨 허리로 가던데 말이야. 이 노망난 할아버지. 찬밥이 아니라 콩밥 먹고 싶어? 할머니의 단호한 말씀에 할아버지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할머니는 미경 간호사 앞으로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간호사 양반, 말 못하는 게 무슨 죄라고 그렇게 나무라요? 저 아가씨가 매일 얼마나 정성껏 어르신들 돌보는지 모르는 사람처럼. 말은 못해도 저 아가씨 눈빛엔 우리 모두를 향한 사랑이 가득한데 그걸 못 보는 건 당신들이 눈이 멀었기 때문 아니요? 아니면 월급이라도 주던지? 응, 돈 한 푼 안 받고 자원봉사하는 아가씨를 이렇게 대하면 안 되지? 안 돼. 미경 간호사도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혜진님에게 다가가 그녀의 떨리는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우리 아가씨, 울지 마. 할머니가 있잖아. 당신 같은 천사가 울면 하늘이 슬퍼할 거야. 그 순간 혜진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순자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그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다들 들으시오. 앞으로 우리 아가씨 누가 함부로 대했다간 이순자 할머니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알았어? 그 일이 있고 난 뒤 요양원의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미경 간호사도 혜진님을 대하는 태도가 한결 부드러워졌고 어르신들도 점차 혜진님의 진심을 알아가기 시작했죠. 그렇게 순자 할머니의 한마디가 요양원의 분위기를 바꾼 지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그날은 눈 내린 소나무 요양원의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마술사와 이영웅, 김윤정 등 유명 가수를 초청한 위문 공연이 열린다고 해서 아침부터 어르신들의 설렘 가득한 웃음소리가 복도에 가득했습니다. 공연이 시작됐고 마술과 노래 공연이 이어질 때마다 어르신들의 박수갈채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유독 한 사람,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창가에 앉아 계셨고 혜진님은 늘 그렇듯 말없이 할머니 곁을 지키고 계셨죠. 마지막 순서, 사회자가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어르신들의 노래와 마지막 소원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하나둘 어르신들의 구성진 노래와 소원이 이어졌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저는 우리 손주들 얼굴 보는 게 소원입니다. 3년째 안 오고 있는데 내가 거식이라고 알아보지도 못한다고 생각하나 봐요. 하지만 저는 다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손주 5살 때 내가 업어주고 재워줬던 것도 10살 때 학교 앞에서 거식이 사줬던 것도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죽기 전에 우리 손주 얼굴 한번 보고 죽고 싶어요. 저는 우리 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싶어요. 제가 젊어서 너무 매정했어요. 맨날 술만 마시고 가족들을 괴롭혔죠. 또 아들이 원하는 공부를 반대하고 오로지 공무원만 강요했죠.
아들의 꿈을 응원했어야 했는데 지금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연락도 안 되네요.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리고 아들을 한 번만 더 볼 수 있다면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싶어요. 그리고 짧은 인생 원하는 거 하면서 살라고 말하고 싶어요. 너무 후회됩니다. 또 다른 할아버님은 주름진 손으로 눈가를 훔치시더니 주머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내셨어요. 저는 먼저 떠난 마누라한테 마지막 한마디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보, 마누라, 나 이제 당신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매일 밤 당신 생각에 잠을 못 이루네. 당신이 있는 그곳에는 예쁜 꽃들이 한가득 피어 있겠지. 당신이 그토록 좋아하던 장미꽃도. 미안해요, 마누라. 그 흔한 장미 한 송이 살아생전에 못 사준 게 이렇게 가슴에 못이 되어 박힐 줄은 몰랐어. 우리 처음 자연농원에서 만났던 날, 당신이 장미꽃 좋아한다던 말에 나도 모르게 평생 사다 줄게요 했었는데 그 약속 한 번을 제대로 못 지켰네. 할아버지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오. 이번에는 꼭 빨간 장미꽃 한가득 품에 안고 갈게. 평생 못 해준 걸 다 하늘나라 당신 곁에 가서 매일매일 드릴 테니 그때까지, 그날까지만 기다려 주시오. 홀라는 눈물바다가 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흐느끼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들의 진심 어린 고백과 소원이 유언처럼 우리 모두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자가 순자 할머니께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할머님, 여성분에게 나이 묻는 건 실례지만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순자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올해 꽃 같은 나이여든요. 그리고 여성한테 나이 묻는 게 실례인 줄 알면 묻지 말아야지. 아이고, 할머님, 아니 누님, 죄송합니다. 혹시 소원이나 노래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할머니는 혜진님을 바라보며 잠시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나는 우리 아가씨 목소리가 듣고 싶어요. 다들 말이 없다고 무시하고 이상하다고 수군거리지만 난 알아요. 저 아가씨 눈빛에 얼마나 예쁜 마음이 담겨 있는지. 사회자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가씨요. 어떤 아가씨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순자 할머님은 혜진 봉사자님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여기서 가장 착하고 예쁜 아가씨 안 보여요? 모두의 시선이 혜진 봉사자님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관객석에선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매일 아침 내 머리를 빗겨줄 때, 내 손톱을 깎아줄 때,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줄 때, 그 따뜻한 마음이 어떤 목소리를 가졌는지 나는 단 한 번만이라도 듣고 싶어요. 내가 이제 점점 기억을 잃어가고 있거든. 우리 예쁜 아가씨 목소리가 이상하게 기억이 안 나. 분명히 들은 것 같은데 말이야. 우리 예쁜 아가씨 목소리만은 꼭 기억하고 싶어요. 순간 홀 전체가 숨을 죽였고 혜진님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고 평소 차갑기만 했던 미경 간호사도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 그 한마디가 공기처럼 가볍게 흩어질 줄 알았지만 마치 무거운 돌처럼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혜진님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녀를 바라보는 모든 시선, 그리고 순자 할머니의 간절한 눈빛이 그녀를 올감했습니다. 그 순간 혜진님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고개를 푹 숙였고 주변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순자 할머니 노망이 들었나? 말 못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어떻게 거시기 한다는 거요? 냅둬. 소원이래잖아, 소원. 이루어질 수 없는 소원. 언니야, 내가 이 병원에만 10년을 있었는데 한 번도 못 들어봤다 아이가. 저 봉사자가 하는 말하는 소리? 사회자는 그 소리를 들었는지 당황한 듯 머뭇거리며 마이크를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순자 할머니가 다시 한번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나한테 잘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내가 정신이 왔다 갔다 해서 혹시 나한테 서운한 거 있으면 내가 미안해요. 그러나 나는 알아요. 우리 아가씨가 얼마나 따뜻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졌는지 이 할미는 알 수 있어요. 혼란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혜진님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조용히 혜진 봉사자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쥐었습니다. 괜찮아요, 아가씨. 괜찮아요. 괜찮아요. 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혜진님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혜진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혜진님이 무대 앞으로 서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사회자의 마이크를 건네받았습니다. 뭐야? 마이크를 왜 받아? 아니 설마 저 봉사자 아주머니 말을 하려는 건 아니겠지? 에이, 말도 안 돼요. 10년 동안 저 아주머니가 말을 하는 걸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거시기 언어장애 아니에요? 깊은 한숨을 쉰 그녀는 아주 천천히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열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 누구도 들어보지 못했던 자원봉사자 아주머니, 아니 혜진 아가씨의 첫마디, 처음 들어보는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가수가 꿈이었습니다. 순간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10년 동안 말이 없던 그녀가 말이란 걸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병원에 들어온 후 처음 들어보는 그녀의 목소리였습니다. 장내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혜진님은 떨리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듯한 용기와 흔들림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노래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가수 오디션도 보러 다니고 작은 무대에서 노래도 불렀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그런 저를 반대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노래를 하면 혼났고 마이크를 잡으면 뺏겼어요. 하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제 외할머니셨습니다. 혜진님의 시선이 먼 곳을 향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20년 전 그날로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저희 첫 콘서트 날이었습니다. 작은 무대였지만 저의 오랜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은 새벽부터 외할머니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우리 혜진이 외할머니가 꼭 갈게. 기차 타고 버스 타고 가서 우리 손녀 노래 듣고 박수 쳐줄 거야. 네네 할머니, 조심해서 오세요. 그리고 다른 가족들에겐 비밀로 해주시는 거 알죠? 저 오늘 진짜 열심히 부를 거예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게 외할머니와 나눈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외할머니는 아침 일찍 기차를 타셨습니다. 멀리 시골에서부터 오직 손녀의 노래를 듣기 위해 외할머니가 가장 아끼던 핑크색 꽃무늬 스웨터를 입고 핑크색 모자도 쓰시고요. 주름진 손으로 작은 꽃다발도 들고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기차에서 내려 버스를 갈아타고 또 걸어서 할머니는 마침내 콘서트장 앞까지 도착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곳은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기요, 죄송합니다. 할머니, 표 없으시면 못 들어가세요. 검수원의 말에 외할머니는 당황하셨습니다. 제 아가가 오늘 무대에서요. 내 손녀, 우리 아가가 오늘 노래를 부른다니깐요. 내가 할머니예요. 외할머니. 유명한 우리 혜진 가수 외할머니. 하지만 누구도 할머님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렸고 누군가는 바삐 걸어가며 할머니와 부딪혔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작은 몸이 휘청이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외할머님은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혜진님의 눈가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공연이 끝난 후에서야 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혜진아,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유일하게 제 편이셨던 할머니가 돌아가시다니요. 그리고 외할머니의 부재중 문자를 보았습니다. 공연 중이라 제가 읽지 못했던 문자. 우리 아가 혜진이, 할머니가 늦었어. 미안해. 그래도 여기까지 왔어. 우리 아가 노래 꼭 듣고 싶었는데 다음에 들어야겠네. 사랑해, 우리 손녀. 할머니는 우리 손녀를 끝까지 응원한단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노래를 들으러 오셨는데 할머니는 단 한 소절도 듣지 못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마이크를 잡을 수도 노래를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할머니를 그렇게 만든 제 목소리가, 제 노래가 원망스러워졌습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게 저희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목소리조차 천천히 잃어갔습니다. 이상하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무언가가 제 목소리를 꼭 쥐고 놓아주지 않는 것 같았어요. 혜진님은 눈가가 촉촉이 젖은 채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시선 끝에는 순자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님, 감사합니다. 할머님은 저희 외할머님을 꼭 닮으셨어요. 할머니를 볼 때마다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떠올라 더욱 정성을 다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할머님 덕분에 돌아가신 외할머니에 대한 미안함을 조금이나마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할머니가 제 목소리를 꼭 듣고 싶다는 말에, 제 목소리를 기억하고 싶다는 말에 이렇게 용기를 내봅니다. 그동안 막혀있던 제 목소리를 저도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순자 할머님, 감사해요. 그리고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그토록 듣고 싶어 하셨던 손녀의 노래, 미처 끝내 들려주지 못했던 노래, 오늘 순자 할머님께 들려주고 싶습니다. 할머니, 손녀 노래 잘 들어주세요. 순자 할머니는 눈물이 맺힌 모습으로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혜진님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악단에게 다가가 무언가 말을 하더니 조용히 마이크를 들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음악이 흘러나오자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20년) 동안 봉인되어 있던 그녀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노래가 되어 흘러나왔습니다. 이제야 부르네 묻어둔 내 목소리 흩어진 바람 속에 이제야 부르네. 첫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지나온 길 돌아보니 참 많은 날들 흘러갔네. 가슴 속 묻어둔 말 입술 끝에서 사라졌네. 말하지 못한 수많은 별빛 아래 혼자 불렀네. 바람처럼 흩어진 소리 누구도 듣지 못한 노래 이제야 부르네. 잊힌 듯 사라진 내 목소리 바람처럼 흘러가도 내 가슴엔 남아있네. Now I sing again. All the memories remain. 그리운 얼굴 하나 둘씩 이젠 꿈속에서 만나네. 내 두 손에 잡히지 않는 시간이 되어 멀어지네. 멈춰버린 기억 속에서 나조차 잊고 있던 소리 이제야 흐르는 눈물에 노래가 다시 피어나네. 이제야 부르네. 잊힌 듯 사라진 내 목소리 바람처럼 흘러가도 내 가슴엔 남아있네. Now I sing again. All the memories remain. Now I sing again. All the memories remain. 이경 간호사는 벽에 기대어 섰다가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런 분을 내가 무시했었던 거야? 그녀의 어깨가 크게 떨렸습니다. Now I sing again. All the memories remain. Now I sing again. All the memories remain.
지나온 길 돌아보니 참 많은 날들 흘러갔네. 이제야 부르네. 이제야 부르네. 묻어둔 내 목소리 흩어진 바람 속에 이제야 부르네. 이제야 부르네. 이제야 부르네. 마지막 소절이 끝나고 홀라는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하나, 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마치 봄비처럼 조용히 시작된 박수는 이내 폭포수가 되어 홀란을 가득 채웠습니다. 누군가는 일어서서 박수를 치고 있었고, 누군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내고 있었으며, 또 누군가는 앵콜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혜진님은 마이크를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혜진님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뜨더니 순자 할머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님, 들으셨죠? 기억하셨죠? 손녀의 목소리, 손녀의 노래 잘 담아두셨죠? 순자 할머니는 한참을 말씀하지 못하셨습니다. 그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끼고 계셨죠.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혜진님을 바라보셨습니다. 아가씨, 이제야 알겠어요. 왜 그동안 말을 못했는지, 그 예쁜 목소리를 숨기고 있었는지, 우리 아가씨가 얼마나 큰 아픔이 있었는지. 할머니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무대 앞으로 걸어 나오셨습니다. 혜진님도 천천히 무대에서 내려와 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할머님, 제가 이렇게 다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건, 다시 노래할 수 있게 된 건 모두 할머님 덕분이에요. 할머님이 제 목소리를 듣고 싶다고 해주셔서 그 한마디가 저를 20년 만에 깨워준 거예요. 할머님, 아가씨라고 하지 말고 이제 아가라고 불러주세요. 저희 외할머님도 저를 아가라고 불러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야 외할머니께 못다 한 노래를 불러드릴 수 있었어요. 할머님께서 외할머니를 대신에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순간 순자 할머니가 혜진님을 꼭 안아주셨습니다. 아가씨, 아니 우리 예쁜 아가. 아가야, 이제 더 이상 목소리를 숨기지 마려무나. 우리 혜진이 노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선물 같은 거란다. 두 사람의 포옹을 바라보며 혼란의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동 이상의 무언가였습니다. 20년의 침묵을 깨고 피어난 치유의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눈 내린 소나무 요양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3층 복도에서는 혜진님의 노래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평소 무뚝뚝하던 박 할아버지도 휠체어를 타고 나와 손뼉을 치셨습니다. 우리 아가 노래를 들으면 약이 따로 필요 없어. 그렇고 말고요. 아침부터 이렇게 즐거운데 뭐가 더 필요하겠어. 특히 순자 할머니의 얼굴에는 매일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치매 증상도 조금씩 호전되는 것 같았어요. 혜진님이 노래를 부를 때면 할머니는 항상 가장 앞자리에 앉아 계셨고 노래가 끝나면 제일 크게 박수를 치셨습니다. 우리 아가 목소리는 보석 같은 목소리예요. 저 아가가 제 손녀예요. 제 손녀? 할머니는 다른 어르신들에게 자랑을 하시다가도 문득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이렇게 예쁜 목소리를 20년 동안이나 숨기고 있었다니 얼마나 아팠을까.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보다 노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그건 바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3층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노래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혜진님과 순자 할머니가 함께 부르시는 노래소리요. 할머니는 혜진님의 반주에 맞춰 조금은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하시고 가끔 가사를 잊으시면 혜진님이 살며시 속삭여주시죠. 할머님, 다음 소절은 그리운 마음이에요. 아이고, 또 깜빡했네. 우리 손녀 아가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호호.
어제는 원장님께서 특별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혜진 씨에게 우리 요양병원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작은 음악회를 열어주도록 부탁했어요. 어르신들을 위한 공연입니다. 미경 간호사가 제일 먼저 박수를 쳤습니다. 제가 반주를 맡을게요. 피아노는 제가 자신 있으니까요. 20년의 침묵을 깨고 피어난 한 송이 꽃처럼 혜진님의 노래는 이제 우리 요양원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 속에는 항상 순자 할머니의 미소가 함께합니다. 가끔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 못하는 봉사자라고 부르며 외면했던 그녀의 침묵 속에 얼마나 슬프고 또 아름다운 이야기가 숨어 있었는지를, 그리고 그 이야기를 끌어내준 건 다름 아닌 한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었다는 것을요. 당신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요. 때로는 이런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20해 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린 문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노래가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혹시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린 누군가가 있지는 않나요? 그들에게 한 번쯤 말해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듣고 싶어요. 라고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기적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요양원 3층 복도 끝에서는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그 노래 속에는 20회의 침묵과 한 할머니의 사랑과 그리고 우리 모두의 작은 기적이 담겨 있습니다. 지나온 길 돌아보니 참 많은 날들 흘러갔네. 가슴 속 묻어둔 말 입술 끝에서 사라졌네. 말하지 못한 수많은 밤 별빛 아래 혼자 불렀네. 바람처럼 흩어진 소리 누구도 듣지 못한 노래 이제야 부르네. 잊힌 듯 사라진 내 목소리 바람처럼 흘러가도 내 가슴엔 남아있네. Now I sing again. All the memories remain.